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기보다 이 디스턴스 값이 더 크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이 모든 버텍스들이 서로 충돌을 했다고 이제 감지를 하고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0.02로였죠? 0.015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충돌할 만큼 그렇게 큰 값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산이 잘 되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른 예제들을 만들다 보면 얘보다 더 작은 크기로 면을 좀 잘게 쪼개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 0.015라는 값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작은 크기의 오브젝트에 면을 많이 쪼개게 되면 얘네들의 간격이 지금 이 간격보다 훨씬 더 좁아져서 시뮬레이션이 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땐 문제가 돼서 만약 방금 보신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하자마자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오그라들거나 형태가 이상하게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항상 디스턴스 값을 좀 낮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0.01호였으면 한번 0.01 정도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럼 0.005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낮춰가면서 충돌하는 거리를 계속 좁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만든,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오브젝트에 메쉬 하나의 크기보다 더 작은 범위로 얘가 들어오겠죠. 얘가 예를 들어서 0.008m다. 그러면 0.005m가 되면 이제 충돌을 시작하자마자 충돌이 감지가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없이 아마 시뮬레이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클로스를 쓰면서 셀프 컬리전을 켰는데 애가 오그라들고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 디스턴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값을 조금씩 낮춰보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셀프 컬리전을 켜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면이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컬리전의 퀄리티라고 따로 있죠. 얘도 이제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퀄리티 스텝이랑 같은 건데 다만 얘는 이 컬리전 충돌을 계산할 때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프 컬리전을 켜서 이제 디스턴스랑 이런 거 조절을 해서 별 무리가 없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면이 뚫고 나오는 현상이 목격이 된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 값을 조금씩 올리면서 계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보시면 2였을 때는 안 돼도 한 5 정도까지 올렸을 때는 이제 계산이 정상적으로 잘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 값으로 뒀다가 결과가 좀 이상하다, 어딘가 좀 에러가 난다 싶으면 그때 이제 조금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충돌할 때 계산이 문제가 있다, 컬리전에 있는 퀄리티 올려주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 얘가 펄럭펄럭 거리는데 좀 움직임이 이상하다? 그럼 그때는 그냥 전반적인 퀄리티 스텝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컬리전이라는 메뉴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쉐입 한번 올라가 볼게요. 쉐입. 자, 쉐입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핀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뭐, 슈링킹 팩터, 이제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스피어 삭제를 하고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새로 하나, 면을, 플레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좀 길게 이렇게 늘려줄게요. 지금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깃발 같은 걸 만들려고 해요. 깃발이 이제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가로로 좀 긴 형태잖아요. 적당히 이제 가로로 이렇게 길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로테이션 X 90 해서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딱 서 있을 수 있게 일으켜 세워주도록 합니다. 자, 일단 일으켜 세워주신 다음에 얘도 펄럭펄럭 하는 형태가 보이려면 면이 좀 잘게 쪼개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에디트 모드 들어가신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 해서 일단은 한 10개만 할게요. 만약에 모자라면 그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추가해주면 되니까 10개 정도로 쪼갠 다음에 얘는 클로즈 시뮬레이터 일단 적용하고요. 네, 이렇게 일단 깃발에다가 클로즈 시뮬레이터 적용했고요. 이 상태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당연히 그냥 그대로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깃발처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버텍스들 있죠?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하나의 그룹을 이렇게 묶어줄 거고요. 그 그룹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로 들어가셔서요. 에디트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에디트 모드 들어가신 다음에 버텍스 셀렉션 모드로 바꾸시고요. 맨 왼쪽 위에 거, 왼쪽 아래 거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버텍스 그룹에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어사인 해서 이 그룹에다가 지금 이 버텍스들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룹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해 보시려면 빈 공간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신 다음에 이 그룹을 셀렉트 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딱 불이 들어오죠? 그럼 이 두 개의 버텍스가 지금 그룹으로 잘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 다시 나가신 다음에 다시 피직스 프로퍼티로 들어갈게요. 자, 가신 다음에 지금 여기 핀 그룹하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버텍스 그룹 지정할 수 있는 아이콘 보이시죠? 걔를 클릭을 해서 그룹 추가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좀 뻣뻣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떨어지지 않고 잘 매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매달려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쉐입에 핀 그룹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여기 앞에 이름에 핀이라고 써 있죠. 핀.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핀으로 이렇게 딱 꼽아 놓은 거예요. 여기를 하나 이렇게 딱 해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깃발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어색함을 없애려면 이 위에다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얘는 면만 쪼개주면 되니까 심플 선택합니다. 뷰포트 레벨 한 2개 정도 올려서 너무 좁을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죠? 아래쪽에도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하나 추가하고요. 그래서 아래다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하나를 더 달았고 어드밴스 들어가서 바운더리 스무드를 킵 코너 체크를 해서 내 귀퉁이가 다 뾰족하게 잘 살아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스 다시 돌아가셔서요. 실행을 해서 보면 큰 문제가 있죠. 셀프 컬리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컬리전 메뉴 가셔서 셀프 컬리전 체크해 주시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제 잘 작동하죠. 자, 얘 일단 쉐이드 스무드 체크를 해줄게요. 그러면 좀 더 매끄럽게 이렇게 처지는 깃발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느낌인데,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람을 좀 만들어서 얘가 펄럭펄럭 거릴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르시고요.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포스필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포스필드. 포스필드 가시면 여기에 두 번째 윈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람이죠. 윈드를 불러옵니다. 사실 윈드는 어느 위치에 놓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방향이랑 힘 이 두 가지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겹쳐져 있으면 컨트롤하기 좀 불편하니까 옆으로 약간 뺀 거예요. 이렇게 윈드를 불러왔고요. 지금 보시면 윈드에는 이렇게 4개의 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2개가 보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화살표 2개가 얘는 일단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의미하고요. 얘는 그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이제 바람이 불 건지를 조정을 할 때 쓰게 되는데 이 화살표를 위로 당기게 되면 이 링들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제가 이 화살표를 당기는 만큼 이 링들의 간격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 링들의 간격이 넓으면 그만큼 바람이 지금 세게 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윈드를 불러왔고요. 바람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불도록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Y축으로 좀 돌아가면 되겠죠. RY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럼 대충 이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바람이 불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윈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피직스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보시면 포스필드 타입은 윈드라고 되어 있고요. 스트렝스가 16.672라고 써 있습니다. 이 16.672라는 게 제가 아까 이 화살표를 당기면서 만들어진 수치예요. 얘를 줄이면 다시 이 스트렝스 값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 값을 제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수치를 조절을 해도 여기서 똑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단 한 100 정도 놔볼게요. 100이면 이렇게 봤을 땐 되게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클로스 시뮬레이터에서 바람 세기 100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영향도 못 주는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로스 시뮬레이터 쓰실 때는 보통 이 윈드 스트렝스를 한 2000 이 정도를 줘야 좀 바람이 약간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파티클 시뮬레이터를 쓰고 있다. 근데 그럴 때는 스트렝스 2000이면 안 됩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스트렝스 한 1, 2만 줘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크게 받는데 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세게 해줘야 그 영향을 잘 받아요. 1000에서 2000 이상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좀 바람에 나붙기는 이런 깃발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핀이라는 옵션이었어요. 여기 핀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특정 버텍스들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 그룹을 이 핀 그룹에 지정을 해서 잡아줄 수 있게 만드는 거였죠. 저희가 소프트바디 할 때도 보면 얘랑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핀 골이라는 옵션이 있었죠. 핀 골에는 뭐 스트렝스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켜져 있으면 스피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소프트바디를 지정할 때 얘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허공에 약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 났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깃발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고요. 이 방법들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커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커튼. 자, 그래서 얘네 둘 다 일단 다시 삭제를 하고요. 자, 이번에 역시나 플레인 하나를 만듭니다. 플레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커튼이니까 수직으로 서 있어야겠죠. 자, 수직으로 세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역시 에디트 모드 들어가셔서 서브 디바이드에서 면을 쪼개줍니다. 한 20개 정도로 쪼개 볼까요? 20개 정도로 쪼갰습니다. 20개 정도로 쪼개고 그 다음에 플레인 하나를 더 만들게요. 얘를 이대로 위로 올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면 두 개가 겹쳐져 있죠. 자, 그럼 위에 새로 만든 플레인은 에디트 모드 들어가셔서 얘를 엣지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엣지 하나만 있는 상태로. 자, 그래서 버텍스 셀렉션 모드로 오른쪽에 있는 두 개 버텍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얘 하나 선택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단축키 M을 누릅니다. M 누르시면 이제 머지 메뉴가 뜨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뭘 쓸 거냐면 at center, 중간에서 합쳐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삼각형이 되죠. 자, 그럼 왼쪽 두 개의 버텍스도 선택하시고 M 누르시고 at center 해주시면 버텍스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하나의 엣지만 남은 상태가 됐죠. 자, 이렇게 일단은 뼈대를 하나 만들어서 뒀고요.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갑니다. 자, 나가신 다음에 얘한테 이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해야 돼요. 클로스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튼이니까 이렇게 위에 매달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핀 그룹을 지정을 할 건데요. 에디트 모드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버텍스들을 전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전부 선택을 했고 그 커튼 집에서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 건너 하나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름이 좀 잡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다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 건너 하나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버텍스들 선택하시고요. 상단 메뉴 셀렉트에 가시면 여기에 체커 디셀렉트라는 메뉴가 중간에 있어요. 체커 디셀렉트 이렇게 해주시면 체커니까 흑백이죠. 그래서 선택이 안 되고 선택되고 안 되고 선택되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 가셔서 버텍스 그룹을 추가를 하시고 어사인을 해서 퐁당퐁당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된 버텍스들을 그룹으로 묶어줬어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갑니다. 나가셔서 이번에는 얘네를 저희는 아까 여기다 핀 그룹에다 그냥 지정을 했잖아요. 만약 한번 해보면 잘 매달려 있긴 할 거예요. 핀 그룹이니까. 근데 이렇게만 지정을 하시면 사실 얘네들을 이렇게 뭔가 커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예를 들면 지금 폭이 이만한데 이 폭을 이렇게 줄여버린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핀은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능을 더 사용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모디파이어로 넘어왔고요. 애드 모디파이어에서 뭘 써볼 거냐면요. 디폼 메뉴에 가서 보시면 후크라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후크. 그 낚싯바늘처럼 생긴 후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후크는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후크를 걸 건지가 이제 처음에 설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오브젝트에 후크를 걸 때 이 오브젝트의 어떤 부분을 걸어줄 건지를 이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크 오브젝트는 위에 있는 이 엣지 있죠. 이 엣지를 우리가 후크의 대상으로 이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버텍스 그룹에 저희가 아까 방금 지정해 놓은 그 버텍스 그룹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 후크라는 게 적용이 될 때 클로스보다 먼저 계산이 돼야겠죠. 그렇게 해서 얘가 후크가 되어 있다고 일단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후크를 위로 올려놓을 거고요. 후크를 위로 올려놓고 다시 클로스 시뮬레이션으로 가시면 쉐입에 핀 그룹 이렇게 그룹 잘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까랑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해볼 거냐면요. 얘를 오므려 볼 거예요. 스케일 값을 X축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스케일에 X를 일단 인서트 싱글 키 프레임 1프레임에서 원래 값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60프레임으로 가서 얘를 한 0.2까지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인서트 싱글 키 프레임 하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자, 만약 실행을 하셨는데 얘만 줄어들고 얘는 안 변해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핀 그룹 우리 아까 먼저 지정해 놨잖아요. 이 핀 그룹을 잠깐 뺐다가 다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정상 작동할 겁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커튼처럼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커튼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셀프 컬리전은 일단 안 켜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이 좀 뻣뻣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되게 커튼이라고 하기엔 되게 뻣뻣하잖아요. 이 뻣뻣한 이유는 면이 많이 안 쪼개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애드 모디파이어 가셔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한 2칸 정도 올려주신 다음에 클로스 이전에다가 한번 걸어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플 체크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보면 너무 많이 쪼갰나 봐요. 얘를 1로 할게요. 1. 그랬더니 이렇게 커튼처럼 작동을 하죠. 이 밑에다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하나 다시 달아서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의 바운더리 스무드는 킵 코너즈 체크해 주시고요. 실행하면 이제 제법 커튼 같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 바닥이 있으면 어떻게 보일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바닥은 컬리전 설정해 주시고요. 자, 바닥 설정해 주실 때 주의하실 거는 커튼은 항상 보통 거실에 있는 커튼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바닥에 살짝 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밑에 동동 뜨는 게 아니라 살짝 끌려서 약간 길게 기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약간 묻히게 설정을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폭 튀어 오른 다음에 쭉 오므라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커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후크라는 모디파이어를 써서 핀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스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기본적인 옵션들을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스티프니스와 댐핑에서 이 기본적인 옷감, 클로스의 성질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죠. 여기 프리셋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컬리전에서 셀프 컬리전을 이용을 해서 면과 면이 충돌해서 뚫고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이 셀프 컬리전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쉐입에서 이 핀 그룹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어디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옵션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더 알아보지 않은 메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슈링킹 팩터라던가 프레셔라던가 인터널 스프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알아보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저희가 이후에 다른 예제들을 만들어 보면서 한번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크루즈 시뮬레이터의 가장 기본 개괄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제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